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7월 3일 월요일 오후 9시인데 최대한 빨리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내 증시 지수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 이번 주 관심 종목 이렇게 5가지 정도 가져왔는데 현우산업이 오늘 6%대 상승이 나와줬고 나머지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 나와줬고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분석 요청 종목 SG SGNG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어,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괜찮은 흐름이 나와졌죠. 일봉상 지금 보시면 1.4%대, 1.5%대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고 보시면 바닥 쪽에서 지수 자체가 상방으로 보조 지표들이 상방으로 틀어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서 아랫꼬리로 지켜주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단기 하락 추세를 갭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하던 추세를 강하게 갭으로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전고점까지도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락, 반등, 하락이 아니라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다시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라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도전해 준다면 이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 강하게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에서는 이러한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슈팅이 나왔던 적이 있는지 이전에도 혹시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최근 흐름에서는 보이진 않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제가 미리 그어 놨는데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강하게 돌파해줬죠. 그러면 이 전 고점대 라인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도전해 주러 갈 수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고 앞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했을 때도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을 때도 이렇게 우상향 슈팅이 나와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음, 이 추세를 돌파하고 슈팅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이 추세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주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분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일봉이나 뭐 분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스토캐스틱도 꺾여서 올라가지고 있고 RSI도 지금 꺾여서 올라가지고 있고 그리고 월봉으로 놓고 보면 지수 자체는 지금 월봉상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는 모습이죠. 보조 지표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파동 주면서 위에서 박스권을 그릴지 아니면 다시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좀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분봉으로 보더라도 코스닥 장 초반부터 계속 올라준 모습이죠. 갭으로 떠서 출발해서 장 막판까지 올려준 모습 올라가면서도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봉상이나 월봉상 흐름은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강하게 돌파해줬다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면 현우산업부터 볼게요. 현우산업 차트 보면 어, 저번 주 화요일 날 매집봉이 하나 떴는데 그 이후에 이 112선 라인을 크게 이탈해 주지 않으면서 금요일 날 종가 기준 양봉 마감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윗꼬리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양봉이 나오기가 조금 더 수월했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6%대까지 올라줬었고 약간 분봉으로 보면 장 초반에 살짝 밀어내면서 여러분 이 캔들 보시죠. 장 초반에 살짝 밀어냈다가 회복하고 올라오죠. 그러면서 추세 지켜주면서 슈팅 한번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때 물량을 5,700원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그 구간이 약간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구간대 물량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올라가 준다면 이 고점대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이 구름대 라인도 돌파해주면서 다시 단기동 평균선들 경배를 만들어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이 구간 도전해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 정도 구간까지 6,000원 정도까지는 도전하러 줄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모습이고, 스토캐스틱 월봉상으로도 골든 크로스가 나준 모습이죠.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이미 손절 라인에서 좀 많이 올라왔죠. 5,200원에서. 그러면 이제 손절 라인이 거의 한 8%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타점 잡고 기다렸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금 위치에서는 네, 한 요 정도 5,500원 정도 손절 잡고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윗꼬리, 지지, 지지, 저항. 이때는 또 올라가지 못했던 그 저항 구간이었고, 지금 이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죠. 그러면 조금 아래 본다면 111선 봐도 될 것 같고, 좀 짧게 보겠다, 일단 이 정도만 손절 잡고 들어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 잡고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아마 이 매집봉을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현우산업도 단기적인 흐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체력이 묶어서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쪽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우리 ENL. 우리 ENL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크게 상승이 나와주진 않았지만 어,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를 계속 그려주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112선을 지지해 주면서 중장기 추세로는 이렇게 수렴을 해주고 있죠. 올해 3월부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방향성이 나올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당장 뭐 이번 주에 안 나오더라도 다음 주에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계속 이 112선을 지켜주면서 오늘 조금 더 떴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구간 지켜주는 모습 나오는지 보고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도 괜찮겠죠. 이런 식의 짧게 본다면 이런 식의 그림으로.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보면 계속 지금 도지형 캔들이 뜨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3주째 도지, 이번 주도 도지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 좀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올지 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지금 도찍의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이 정도 구간 117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만 지켜주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ENL도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은 크게 나와주고 있지 않지만 매집봉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동일고무벨트. 동일고무벨트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캔들 자체는 음봉이죠. 그래서 지금 캔들이 5일선에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빨간 이동평균선 5일선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5일선을 계속 타고 가주면서 이 448선 위로 올라간다면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정도 이 224일선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는 가능하지만 내려오면 이렇게 매매를 해봐도 괜찮지만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해보셔도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쉽게 안 밀릴 수 있거든요. 올라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도 괜찮고, 혹시 내려온다, 내려오면 이 구간 이렇게 보셨다가 매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큰 추세를 지금 이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락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이 조정폭이 어디까지 내려올지가 중요하죠. 만약에 하락한다면 다시 전저점 대 구간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조금 이 우상향 추세를 지켜주면서 이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저점까지 빠진다면, 아니면 단기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이 우상향 추세를 지켜주느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 가느냐, 내려온다면 아니면 이렇게 내려와서 돌렸다가 가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손절 라인 잡을 건지 아니면 1차, 2차 분할로 담을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그려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 고무벨트는 지금 아래쪽에서 매집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모비스나 상신전야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약간 이 하락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파동 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다음 종목 KD캠. KD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엄청나게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2%대 정도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앞에 매집봉이 있고 224선을 지켜주면서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올라갔을 때 매매하거나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 224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 있겠죠. 내려온다면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갈 가능성, 올라간다면 올라가서 눌러주고 갈 가능성, 이 베팅을 해볼 수 있고, 지금 뭐 KD캠도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 지금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어, 하락 추세만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우상향 추세 지켜주면서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당장 내일 이렇게 양봉이 뜰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갈 가능성과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 그리고 이 추세를 이탈할 가능성까지 다 열어놔야겠죠. 이탈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나는 이 전저점대 구간대에서 추가로 진입을 할 건지,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라면 일단 이 단기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매집봉이 떴다는 건 아무래도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손절 라인은 이 우상향 추세로 보고 저는 매매를 하려고 좀 하고 있고, KD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소액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50만 원 정도 1차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승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10% 정도 수익을 좀 챙겨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일철강.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 저번 주 월요일 날 매집봉 이후에 5거래일 조정이 나왔는데,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1.6%대까지 밀었다가 장기평대까지 밀었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 쑥 밀었다가 회복해주고 올라와서 마무리된 모습. 그러면서 장기동 평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데, 간단하죠. 그러면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앞에 매집봉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매집봉이 하나 더 뜨더라도 이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한 번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큰 추세로 보면 엘리어트 1파 눌러주고 2파 눌러주고 3파 이렇게 나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지켜줘야겠죠. 물론 이렇게 한번 쑥 빼서 골파고 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오면 내가 분할로 진입을 추가로 더 할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올려주는 이 추세만 지켜주면 내려오더라도 좀 상방을 좀 가르쳐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최대한 10% 정도 보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저점 올려주는 우상향 추세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SGNG 좀 볼 건데, SGNG 같은 경우에는 제 관심 종목으로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SGNG도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왜 안 가져왔냐면, 제가 사실 이때 이 매집봉 떴을 때부터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눌러주면서 장기 입형 근처 오면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 거래일만 조정이 나오고 바로 또 매집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매집봉이 앞에 한번 뜨고 또 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안 가져왔거든요. 왜냐면 매집봉이 한번 더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번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왜냐면 이 매집봉이 뜬 이유가 올라갈 거였다면 양봉으로 해서 장기평 위로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올라가지 않고 한 번 더 매집봉을 띄웠다는 건 이 매집봉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이 박스권이 나오든 한번 내려왔다 가든 물량 소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지 않았던 거고, 큰 추세로 놓고 보더라도 SGNG 보시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상승 매집으로 보이죠. 털고 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매집. 하락하면서도 그 매집봉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매집도 괜찮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이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2017년 고점 때. 그렇기 때문에 이 SGNG도 지금 크게 보면 들어 올리고 눌러주고 바닥권에서 돌려주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려는 건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작년 10월 이 1,400원을 찍고 이렇게 올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단기평 위에서 슈팅이 나오는지, 내려오면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봐도 괜찮겠죠. 이 정도 담으시거나 지금 구간에서 1차 내려온 다음에 추세 하단에서 2차 이렇게 담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실 거라면 이 224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저는 다만 이 매집봉이 두 개가 이미 떴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나올 것 같아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지 않았고, 반대로 제 예상을 깨고 그냥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오히려 앞에 매집봉 두 개 띄워놨으니까 올라가기 더 쉽겠죠.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올라갔을 때 진입을 해봐도 괜찮겠죠. 장기 평기로. 지금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이 구간대 1970원, 80원 정도 되는데 이 구간 위에서 들어가거나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눌러준다면 이런 그림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딱 보시면 이 공구리 라인이죠. 이렇게 지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내려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면 이 구간 기다리셨다가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돌파하면 돌파 이후에 위에서 448선 위에서 올라갈 가능성 보셔도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오늘 진짜 일단 7월 첫 거래일에 증시가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떴으니 이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 양봉이 한번 떠주면 굉장히 괜찮겠죠. 그 구간만 넘어가도 900포인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 나와주는지 좀 체크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보조 지표들은 상승을 좀 가리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놔주려고 하는 모습이면서 올라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대를 일단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이 윗꼬리 구간, 이 구간 2650선 정도 앞에서는 지지해줬었고 지금은 저항받고 있는 이 구간 이 구간을 이번 달에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나온다면 좀 괜찮은 흐름이 다음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나스닥처럼 나스닥 S&P 500처럼 이런 그림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면 S&P 500인가 지금 이 차트가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S&P 500이었나? 잠깐만요. 월봉. 그쵸? 지금 이 캔들만 뜨면 코스피랑 거의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이 캔들만 뜨면 보시면 S&P 500 월봉 코스피 만약에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월봉 이 그림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 구간 그림 보시면 비슷하죠? 비슷하죠, 여러분? 두 개 비교하면 코스피랑 S&P 500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를 따라서 코스피도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선물 자체는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흐름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P 500도 약보합권 나스닥 선물도 약보합권 대신 지금 테슬라 여러분 지금 개장 전에 6%대 상승 나와주고 있죠. 갭 상승하면서 심지어 전고점도 돌파를 했죠 지금. 그럼 오늘 장 개장하면 10% 이상 상승이 나온다. 내일 또 전기차 종목들 난리 나겠죠.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 에코프로가 오늘 신고가를 찍고 또 갈 수도 있겠죠. 이 에코프로가 정말 오늘 이렇게 미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대금 얼마 나왔나요? 2조 5천억 나왔죠. 심지어 거래량도 좀 들어왔죠. 이 구간 돌파해줬으니 또 이제 앞에 걸리는 구간이 없죠. 그러면 이거 진짜 100만 원 근처까지도 한번 갔다 올 가능성이 있겠죠. 시외에서도 크지 않지만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에코프로가 솔직히 말하면 다들 얘기했죠. 야 이거 쌍봉 아니냐. 쌍복 찍고 빠지네. 쌍복 찍고 돼지러 가네. 근데 이 보시면 에코프로가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를 위로 돌파했죠. 물론 저도 이거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이지만 이런 수렴 추세를 아래로 깬 게 아니라 위로 돌파했죠. 심지어 장대 양봉으로. 물론 그 이후에 이렇게 크게 흔들면서 가지고 있는데 개미들이 쉽게 못하겠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끌고 가시거나 분할로 매도를 하시거나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판단할 구간이지 들어가면 적어도 한 요 정도에서 들어갔어야지. 지금 구간은 너무 높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죽는다 그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 일단 뭐 세력들이 아주 작정하고 올리는 것 같은데 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증시는 테슬라가 또 시외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이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치가 44만 대였나? 그런데 46만 대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 거죠. 네, 44.6만이었는데 46.6만으로 2만 대 이상 상회했다고 하죠.
자동차 인도 대수가.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갭상승해 주면서 올라가 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버텨주는 모습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